돼지 우는 소리, 쇠사슬이 흔들리고 히트램프의 낮은 윙, 소리와 함께 춥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어머니, 이건 보호예요. 여기 계시면 조용하고 실수도 없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잘못? 입이 가벼운 게 잘못이죠. 아들한테 한마디라도 세면 곤란하잖아요. 빈 그릇 스치는 소리, 묽은 죽이 찰박거리고 오늘은 밥그릇만. 약 드시고 가만히 계세요. 손주 얼굴이라도 한 번만. 그 입 다물라니까요. 숨만 쉬세요. 죽은 사람처럼요.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났다. 치매 보호라는 말은 붉은 불빛 아래서 다른 뜻이 되었다. 누가 날 기억해 주겠니? 그때 작게 삑 무언가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날 문보다 단단한 기록이 남기 시작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뜨자마자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히트램프 아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초겨울 바람이 논두렁을 훑고 지나가면서 돼지우리 지붕 위 히트램프 불빛이 동네 별처럼 깜빡였습니다. 말수는 칼국수 가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말리듯 무릎 위에 올리고 마당에 빨래줄을 한 번 더 당겨 매만졌어요. 담장 하나 건너 축사창고 문에는 새 자물쇠가 달렸고 부엌 보일러 패널엔 알 수 없는 파란불이 밤낮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요건 원격 점검 등이에요, 어머니. 며느리 미라는 늘 부드러운 말씨로 설명했지만 말순의 가슴 어디선가 둔탁한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쓰던 낡은 자물쇠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저 파란 불빛은 도대체 뭘 점검한다는 걸까요? 경로당에선 고스톱 장군 소리와 새마을 노래의 가락이 뒤엉키고 시장에선 오징어 말리는 냄새와 막걸리, 거품이 어울렸습니다. 말수는 전날 담가둔 동치미에 유자 두어 조각을 띄우며 손주수와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인 아이가 요즘 부쩍 바빠져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예전엔 방과 후마다 달려와 할머니, 오늘 뭐 했어요? 하며 제잘거렸는데 이제는 주말에나 잠깐 얼굴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공장 야간조로 바빠 얼굴 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미라 말 잘 듣고 계셔. 전화를 끊을 때마다 그는 같은 문장을 남겼어요. 그 말의 계셔가 이상하게 멀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남대하듯 하는 것 같은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언제부턴가 아들의 목소리에서 따뜻함보다는 의무감이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돼지들 뒤척이는 소리, 환기팬이 켜졌다 꺼지는 시간표, 그리고 식탁 한켠에 미지근한 피죽이 놓여 있었어요. 치아 약하신데 이게 속에 좋아요. 미라는 늘 건강을 명분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된 종이 울렸어요. 이상하다. 왜 자꾸 좁아지지? 그 피죽 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단맛도 짠맛도 없이 밋밋하기만 했어요. 젊은 시절 아이들 이유식을 끓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그때는 멸치 우린 물에 쌀을 곱게 갈아 넣고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 고소한 맛을 냈는데 말이죠. 지금의 피죽은 그냥 물에 쌀가루를 푼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말수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거두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지을 때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것이 자유로웠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미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외출할 때도, 음식을 만들 때도, 심지어 텔레비전 채널을 바꿀 때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환기팬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의 친절함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점점 좁아져가는 자신의 세계. 돼지우리 지붕 위의 히트램프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오늘 밤은 왜 그리 쓸쓸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신호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내일은 좀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가 흩뿌리던 저녁이었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있을 때 미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현관 바닥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사료 확인 좀 해주실래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의 부드러움이 있었지만 뭔가 다른 톤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라를 따라 축사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히트램프 불빛만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돼지들의 숨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지늘길이 비에 젖어 미끄러웠고 말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문 앞에 서자 미라가 새 자물쇠를 풀었어요. 그 자물쇠는 예전 것보다 훨씬 크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말순이 문턱을 넘는 순간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찰칵하는 자물쇠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말수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미라는 이미 창살 너머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이게 뭐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좁았고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미라는 창살 사이로 피죽 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당분간 절식요법이에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말 끝에 붙은 웃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서늘하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다가 잠깐 벗어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니, 미라야? 말순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으로 창살을 잡고 미라를 바라봤지만 미라는 고개를 돌리며 낮게 내뱉었어요. 아들한테 한마디라도 세면 곤란하죠.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갑자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창고 구석을 둘러보니 사료포대가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거래처와 날짜, 시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청솔 사료상, 입고 시간 오전 8시 30분, 출고 예정 오후 6시. 말수는 무심한 척하며 눈으로 그 숫자들을 하나씩 읽어갔습니다. 머릿속에 그 정보를 새겨 넣으며 왜 미라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미라가 떠난 후 창고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부엌 패널의 파란 불, 새 자물쇠, 사료 라벨의 시간. 이 세 조각이 말순의 머릿속에서 낯선 도형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았지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비가 지붕을 때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환기팬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창고 안을 천천히 살펴보며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봤어요. 구석진 곳에 낡은 의자 하나와 몇 개의 공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답답함이 커져갔어요. 창고 안에는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창살이 촘촘해서 바람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피죽 그릇을 들고 작은 모금을 마셔봤어요. 역시 밋밋하고 이상한 맛이었습니다. 쌀의 고소한 맛도 멸치 육수의 깊은 맛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손녀 수아가 생일 선물로 준 것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펜 같죠? 근데 이걸로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수아가 신기해하며 보여줬던 펜형 액션캠 말이에요. 집 다락방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보관해뒀던 그것이 갑자기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창고 안 공기는 더욱 탁해졌어요. 환기팬이 완전히 멎어버린 것 같았고 돼지들의 움직임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말수는 창고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점점 좁아져가는 자신의 세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자물쇠를 풀며 묻는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지만 말순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들렸어요. 응, 잘 잤다. 말순은 짧게 대답하며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몇 걸음 걷기가 힘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바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을 열고 펜형 액션캠을 찾아냈어요. 작은 물건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보물같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록은 배신하지 않는다는구나.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스위치를 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순의 일상은 바늘기처럼 촘촘해졌습니다. 펜형 액션캠을 카디건 안쪽 주머니에 꼼꼼히 숨기고 평소처럼 아침 일과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미라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집안의 변화들, 그리고 자신이 놓쳤던 수많은 단서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나가지 마세요. 미라가 아침 일찍부터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은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온도계를 보니 영상 15도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 미라야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액션캠의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작은 진동이 가슴팀에서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라는 또다시 축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미라는 휴대폰을 들고 무언가를 조작했고 곧이어 환기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고 리듬도 달랐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급히 처리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어요. 정확히 오후 1시였습니다. 시간을 기록해야겠구나. 말수는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달력 한 구석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날부터 말수는 미라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9시 반에 환기팬이 꺼지고 밤 11시 반에 다시 켜진다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가 켜졌다 꺼지는 시간도 일정했어요. 마치 누군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달력 구석의 점들이 점점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9시 반 꺼짐, 11시 반 켜짐,
오후 1시 환기펜 최대.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말수는 이 정보들을 작은 메모지에도 적어두며 혹시 다른 단서는 없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귀는 항상 환기펜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말수는 시장에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라가 급한 일로 외출을 하게 되면서 1시간만 다녀오세요라고 말했거든요. 말수는 재빨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액션캠을 목에 걸린 안경줄에 몰래 고정시켰어요. 작은 렌즈가 앞을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거울에 비춰보니 거의 티가 나지 않았어요. 사료상에 들러서 말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배달한 사료 전표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장부 정리를 해야 해서요. 젊은 점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73번지 말순 할머니 댁이죠? 잠깐만요라며 서류철을 뒤적거렸습니다. 결국 원본 전표를 내주었어요. 그 순간 말순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전표에 적힌 배달 시간이 자신이 기록한 환기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오후 1시 30분 배달 완료, 수령인 미라. 전표의 작은 글씨를 읽으며 말수는 무언가 중요한 퍼즐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달력의 점들과 전표의 시간을 비교해 보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사료가 배달될 때마다 환기펜이 최대로 돌아갔고 그 시간은 항상 일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녁 무렵 미라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평소보다 조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순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시장에 잠깐 나갔다 왔다. 동치미용 무 좀 사왔어. 말순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가슴팀의 액션캠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혹시 들킬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명히 경고의 뉘앙스가 있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그래.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미라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미라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미라는 조용히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서류 표지에는 후견 신청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말수는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냥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편해져요. 복잡한 일들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말순에게는 강요처럼 들렸습니다. 서류 가장자리를 넘기자 태양광 임대가계약서라는 생경한 문구가 보였어요. 그리고 낯선 도장 인형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끝으로 종이의 결을 더듬으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도장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도장은 돌아가신 남편이 직접 새겨준 것으로 오칠이 되어 있어서 인형의 테두리가 조금 거칠었거든요. 하지만 서류의 도장은 너무 깔끔했어요. 이 도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그건 임시로 만든 거예요. 원본이 낡아서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그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도장은 서랍 깊숙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액션캠 메모리 카드를 작은 봉투에 빼서 넣어두며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돼지우리의 히트램프가 깜빡이고 있었고 환기펜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소리들이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려는 신호라는 걸 알았어요. 미라는 점차 단속의 톤을 높였습니다. 박바람 쐬면 기침 심해져요. 저녁 지나면 절대 나가지 마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순의 행동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가는 시간, 물 마시는 횟수,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는 채널까지 간섭했습니다. 혈압약 드셨어요? 소화제는요? 질문은 친절해 보였지만 말순에게는 감시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감옥의 간수가 죄수를 관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미라는 저녁이면 축사로 향했고 돌아올 때마다 문, 히트램프, 환기팬의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말순은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패턴을 파악하려 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환기팬이 꺼졌고 히트램프도 깜빡이는 간격이 달랐습니다. 뭔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미라의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빨랐고 표정도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라가 식탁 위에 내려놓은 전화기를 흘끗 보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앱 아이콘이 보였는데 그 중에 스마트 미터라는 생경한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는 앱인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미라가 있는 앞에서 함부로 만질 수는 없었어요. 그 앱이 무엇인지, 왜 미라가 자주 들여다보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다녀오겠어요. 미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말수는 재빨리 휴대폰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실수할까봐 조심스럽게 스마트 미터 앱을 눌러봤어요. 전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 전력 사용량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골과 봉우리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창고에 갇혀 있던 바로 그 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가슴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환기팬이 최대로 돌아갈 때, 히트램프가 모두 켜질 때의 시간과 그래프의 피크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전력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 패턴이 있었어요.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화면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미라가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가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방금 본 그래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미라가 자신을 창고에 가두는 것과 전력 사용량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아직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라의 행동은 더욱 수상해졌어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를 낮춰서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처리해야 문제없다 같은 단편적인 말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말수는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행동했지만 내심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밤 9시가 넘자 예상대로 미라가 사료 점검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말순을 축사로 불렀어요. 이번에는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덜 당황스러웠습니다. 창고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순간 말수는 액션캠을 켜고 시간을 속삭였어요. 밤 9시 40분 또다시 갇혔습니다. 오늘로 세 번째입니다. 환기팬이 꺼지는 순간 창고 안 공기가 갑자기 눅진해졌습니다. 암모니아 냄새가 더 진해졌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말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을 꺼내 창고 문틈에 조심스럽게 끼웠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그래도 공기가 조금은 통했어요. 이런 작은 지혜라도 발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고 벽을 따라 천천히 살펴보니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여러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내일 날짜였습니다. 검사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미라가 전에 말했던 그 검사 날이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중요한 날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오래된 공구함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녹슨 드라이버와 망가진 펜치, 그리고 몇 개의 나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작은 드라이버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 두었어요. 무기라기보다는 도구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미라가 문을 열어줬을 때 말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라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산적인 느낌이 더 강했어요. 마치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연구자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곧바로 액션캠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제대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창고에 갇힌 시간, 환기팬이 꺼진 시간,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수는 액션캠 메모리 카드를 빼서 작은 봉투에 넣어두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한 곳에 숨겨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그곳이라면 미라가 쉽게 찾지 못할 것 같았어요. 새벽녘 말수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돼지우리의 히트램프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환기팬 소리도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들이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신호였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함정의 일부였어요. 호우주의보가 내린 밤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셌고 바람도 세차게 불어댔어요. 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의 날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날이면 돼지들도 불안해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라의 표정이 유독 어두워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어머니, 오늘은 사료 확인이 꼭 필요해요. 미라가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축사에 가야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이제 미라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액션캠을 카디건 안쪽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창고문이 닫히며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히트램프가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는데 그 순간 창고 안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환기팬이 아예 멈춰버렸어요. 평소에는 적어도 조금이라도 돌아갔는데 오늘은 완전히 정적이었습니다. 휘발된 암모니아 냄새가 공중에서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그릇으로 문을 두드려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라야, 여기 공기가 너무 안 좋아. 문 좀 열어줘. 간절히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봤습니다. 소리로는 나를 못 구한다. 기록으로 불러내야지. 액션캠을 향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밤 10시 10분입니다. 환기팬이 완전히 멎었고 공기가 점점 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집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였지만 분명히 집 전화였어요. 미라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잠시 후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 준호야.
응, 엄마는 잠들었어.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자신이 갇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니요. 응, 요새 많이 깜빡하셔. 어제도 가스 켜놓고 깜빡하실 뻔했어. 미라의 거짓말이 창고까지 들려왔어요. 말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가스밸브는 항상 2번씩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말이죠.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겠어. 치매 검사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전화가 끝나고 나서도 미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말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문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문이 워낙 견고해서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비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고 천둥 소리도 들려왔어요. 말수는 액션캠을 향해 계속 말했습니다. 미라가 아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가스를 깜빡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치매 검사라니 이게 다 계획된 일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지만 끝까지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창살 사이로 물 한 컵만 밀어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좀 더 계셔야 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말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괴롭히기가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이죠. 미라야,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간절히 물어봤지만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오시면 돼요. 준비는 다 끝났어요. 무슨 준비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났어요. 말순아, 포기하지 마라.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다.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말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 가실 거예요. 문을 열며 말했어요. 말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몸이 휘청거렸어요. 무슨 병원? 치매 검사요. 준호가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미라의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있는 동안 말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눈이 푹 들어갔고 얼굴도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액션캠을 확인해 보니 밤새 녹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미라의 거짓말, 전화 통화 내용, 그리고 자신이 갇혀 있던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미라가 현관에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액션캠 메모리 카드를 재빨리 빼서 속옷 안쪽에 숨겼어요. 그리고 빈 메모리 카드를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차 안에서 미라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선생님, 곧 도착해요. 네, 증상이 심해졌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세요. 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미라와 이미 안면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오늘 검사 받으러 오셨죠? 친절한 목소리였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이 미리 계획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벽녘 말수는 우체국 앞 공중전화 부스에 섰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하루가 지났지만 그 기억이 생생했어요. 의사가 미라와 나눈 대화, 자신을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던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부스 문을 닫자 비와 바람 소리가 멀어졌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선생님. 지난번에 명함 주셨지요?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복지사는 말순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많이 상하셨네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직접 만나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1시간 후 면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말수는 가슴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액션캠 메모리 카드, 사료 납품 전표, 그리고 며칠 동안 적어둔 시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제 하루의 시간표이고 이건 전기의 숨소리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바람을 견딘 나뭇가지처럼 얇지만 질겼어요. 복지사는 액션캠 파일을 컴퓨터에서 재생해 봤습니다. 창고에 갇힌 말순의 모습, 환기팬이 꺼지는 소리, 그리고 미라가 아들에게 거짓말하는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학대 상황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복지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1달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실수인 줄 알았어요. 말수는 사료 전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시간과 환기팬이 돌아가는 시간이 똑같아요. 제가 갇혀 있을 때마다 전력 사용량이 최대가 되거든요. 전표의 타임 스탬프와 메모의 시간들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 체계적인 계획이었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장 감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서명이 위조된 서류들이 있거든요. 말순이 후견인 신청서 사본을 꺼내자 복지사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건 재산을 넘기는 서류예요. 태양광 임대 계약까지 되어 있네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도장 감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축사 CCTV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말수는 축사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젊을 때 추석 전날 새벽까지 같이 잡일하던 김 아저씨였어요. 누님, 그땐 정말 고생 많으셨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말수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아저씨,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그럼요, 누님.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김 아저씨는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둑한 모니터에 여러 화면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며칠치를 돌려볼까요? 지난주 날짜를 입력하자 화면에 축사 주변이 나타났습니다. 미라가 창고 문을 잠그고 휴대폰 앱을 누르는 모습이 시간표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요. 김 아저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화면 속 미라는 창고 문을 잠그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조작한 후 환기팬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 시간이 정확히 말순이 기록한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누님, 이건 고발해야 할 사안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고 계셨다니. 김 아저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약해진 게 아니다. 외로웠을 뿐이다. 뼛속에서 한 줌의 용기가 돌아왔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복지사는 경찰서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할머니, 이 증거들로 충분해요. 감금, 학대, 그리고 서류 위조 혐의가 명확해요.
하지만 말수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거든요. 소문으로만 떠돌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마을 회관을 빌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고 싶어요. 말순의 요청에 복지사는 잠시 고민했지만 좋은 생각이에요.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맞죠라고 동의했어요. 회관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며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가 또다시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오늘의 미라는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습니다. 자꾸 시계를 보고 휴대폰도 계속 확인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야, 이 서류가 정확히 뭔지 설명해 줄래? 말순이 물어보자 미라는 잠시 당황했어요. 그냥 어머니 앞으로 나온 우편물들을 제가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복잡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서류 제목은 재산관리위임장이었어요. 말수는 이제 미라의 거짓말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생각해보고 내일 하면 안 될까? 말순이 미루자 미라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니, 내일은 안 돼요. 오늘 해야 해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와 약속이 있거나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말수는 마을 회관 대관표를 책상 위에 놓고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고 자신을 괴롭혔던 이 모든 일들이 끝날 것입니다. 창밖으로 돼지우리의 히트램프가 깜빡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수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할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을 낼 시간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15촉 백열등 아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녁 6시였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소문이 빨리 퍼진 것 같았습니다. 사회복지사, 파출소 순경, 축사관리인 김아저씨, 사료상 주인, 그리고 급히 연락받고 온 준호와 미라까지. 회관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말수는 무대 앞에 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뒷자리에 앉은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고, 이건 전기의 시간이고, 이건 사료의 분과 초입니다. 말수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액션캠 영상이 재생되자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창고에 갇힌 말순의 모습, 환기팬이 꺼지는 소리, 그리고 미라가 자물쇠를 채우는 장면이 또렷하게 나타났어요. 이건 스마트 플러그 전력 그래프입니다. 복지사가 화면을 바꿔가며 설명했어요.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 그래프가 나타났고 말순이 갇혀있던 시간과 전력 사용량 급증 구간이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김 아저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축사 감시 카메라 화면이 재생됐어요. 미라가 창고 문을 잠그고 휴대폰 앱을 조작하는 모습, 그리고 환기팬이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 돌아가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표시되어 있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었어요. 사료상 주인도 증언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반에 배달했는데 그때마다 부인이 직접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본 적이 없고요. 사료 납품 전표를 들고 나오며 말했어요. 전표에 타임 스탬프와 환기팬 가동 시간, 그리고 말순이 갇혀 있던 시간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 감정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정사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렸어요. 후견인 신청서와 재산관리 위임장에 찍힌 도장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게 밝혀진 거였습니다. 말순의 진짜 도장과는 크기도 다르고 새긴 방식도 달랐어요. 정적이 회관을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미라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라,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들이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액션캠 영상, CCTV 화면, 전력 그래프, 배송 전표, 도장 감정 결과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미라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입술을 깨물더니 털썩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빚이 있었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카드 빚 대출, 친구한테 빌린 돈까지. 형편이 나아지면 다 갚으려고 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재산을 넘겨받아서 빚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치매에 걸린 것처럼 꾸민 거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파출소 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금과 학대,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갑을 꺼내면서 미라에게 다가갔어요. 미라의 어깨가 무너졌고 준호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얼마나 아픈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말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어요. 미라야, 왜 말을 안 했니? 우리가 도울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회관 안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순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따뜻한 말들이 말순의 마음을 어루만져줬어요. 준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와서 살펴봤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미라를 데려가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어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거든요. 회관을 나서면서 말순은 속으로 음조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 다시 불을 지피자. 따뜻한 불을.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 떠 있었고 돼지우리의 히트램프도 평화롭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불빛이 누군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축사창고는 마을 공유 부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철문에는 자물쇠 대신 흰 페인트가 새롭게 칠해져 있었고 벽에는 전력 그래프 프린트와 사료 전표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누군가 기록이 지켜줬다라고 쪽지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말수는 그 글씨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경로당 점심죽 봉사반 앞치마를 다시 둘러매고 나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죽은 달라야 한다. 그날의 밋밋한 피죽을 떠올리며 말수는 멸치를 우리고 대파를 썰었어요. 진짜 정성이 들어간 죽의 맛은 전혀 달랐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도 오늘 죽 맛이 특별히 좋네라며
연신 숟가락을 떴어요. 준호는 이제 매일 저녁 들렀습니다. 야간 근무를 주간으로 바꿔달라고 공장에 요청해서 어머니와 함께 보낼 시간을 늘렸어요. 엄마, 오늘 늦었죠? 현관문을 열며 말하는 목소리에 예전의 따뜻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계셔라는 거리감 있는 말 대신 엄마라고 불렀어요. 손녀 수아는 교복 치마를 살짝 잡고 주방에 들어와 할머니 액션캠 대신 이제 휴대폰으로 영상 찍어드릴게요라며 웃었습니다. 말수는 그래, 우리 수아가 찍어주는 영상이 제일 예쁠 것 같다라고 대답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을 밝혔습니다.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지만 주말마다 찾아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미라는 보호관찰과 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후 면담실에서 말순과 마주 앉았을 때 미라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용서 말고 책임부터 질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미라야, 책임이 지나가면 마음이 남는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복수나 원망보다는 치유가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라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빚에 쫓기고 절망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겨울이 깊어져도 공동 부엌의 김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눠 먹었어요. 말순의 멸치죽, 김아저씨 부인의 된장찌개, 사료상 사장님의 순두부찌개까지. 예전에는 각자 집에서만 먹던 음식들이 이제는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체국 앞 공중전화 부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동전이 매달린 체인도 그대로였고 부스 안전하기도 멀쩡했습니다. 지나가다 그 부스를 볼 때마다 말수는 그날의 용기를 떠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던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꾼 시작이었거든요. 마을 회관에서는 여전히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옛 가요를 흘려보냈습니다. 사랑은 미완성 님과 함께 같은 노래들이 저녁 무렵이면 회관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어요. 말수는 그 노래를 들으며 빨래를 걷거나 마당을 쓸곤 했습니다. 음악이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히트램프 불빛은 여전히 붉었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둔 작은 등불 같았어요. 돼지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환기팬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사료도 제때 공급되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 같았어요. 복지사 선생님은 가끔 안부를 물으러 들렸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말수는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 선생님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마을에서는 말순을 용감한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것을 존경한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말순 자신은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겼어요. 저녁 무렵 공동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 붉은 빛이 히트램프 불빛과 어우러져 마치 따뜻한 온기를 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경계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준호와 수아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끓인 죽이 제일 맛있어. 수아가 말하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가족이 함께 앉아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말수는 빈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작은 불씨, 그게 결국 집을 데웠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되찾고 마을의 따뜻함을 가져다 준 것도 바로 그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오늘은 포만감처럼 따뜻했어요. 더 이상 좁아지지 않는 세상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일상에서 말수는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말순 할머니의 용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까요? 작은 진실 하나가 긴 어둠을 조금은 밝힙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과 마찬가지로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